네, KBS3 라디오 방송 뉴스 활개치는 기자들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제1기 2호 뉴스입니다. 자, 2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남북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 간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단일화 관련 소식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북이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단일화에 공식 합의했는데요. 세라 머리 여자 아이스하키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선수를 고르는 것은 나의 권한이고 북한 선수 중에 가장 좋은 선수를 뛰게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형준, 주형식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보도합니다. 경기에 어떤 선수를 기용할지는 내 권한이다. 가장 기량 좋은 북한 선수 3명만 뛰게 한다. 내가 전권을 준다고 거듭 확인을 받았다. 세라 머리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이 북한 선수 12명이 추가되는 단일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밝혔습니다. 머리 감독은 22일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팀의 공격 3명, 수비 2명 등 5명으로 한 개 라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 1-3 라인은 조직력이 정말 좋다며 어떤 선수가 올지 알 수 없어 확정해 말하긴 어렵지만 북한 선수가 합류하면 4라인에 넣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주재로 열린 남북올림픽 참가 회담에서 단일팀은 기존 한국 대표 선수 23명에 북한 선수 12명이 더해진 35명으로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하지만 22명으로 제한된 경기 엔트리는 변함이 없어 3명의 북한 선수가 출전하면 한국 선수 3명이 얼음판에 설 기회를 잃습니다. 아이스하키는 주전 후보 구분이 따로 없이 5명씩 총 4개의 라인이 수시로 교대하며 얼음판에 나섭니다. 머리 감독은 북한 선수를 4라인으로 기용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기술적인 면보다 체력적인 면이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스하키에서 보통 1, 2라인은 공격, 3, 4라인은 수비력 위주로 선수를 구성합니다. 머리 감독은 남북 단일팀에 합류할 북한 선수 12명을 파악하기에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선수들에게는 저마다 각자의 포지션에 맞는 플레이북, 전술 노트가 있다며 북한 선수들이 오면 최대한 빨리 그들에게 맞는 플레이북을 나눠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선수들이 가능한 빨리 와서 연습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멀리 감독은 단일팀 합의 소식을 듣고 처음 느낀 감정에 대해선 가장 먼저 단일팀 결속력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며 역사상 첫 올림픽 단일팀을 맡게 돼 좋은 감정도 있지만 우리 선수 3명이 뛸 수 없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멀리 감독은 정치적인 목적에 우리 팀이 활용되는 상황이 힘들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선수들에게도 미팅을 통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멀리 감독은 지난 20일 우리는 맹수인가 아니면 먹이인가 라는 문구와 함께 코리아라고 적은 늑대들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사진으로 올린 것에 대해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며 선수들의 정신력 강화를 위해 연습 때 사용했던 사진이고 선수들에게 올림픽에만 집중하자고 전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윤형준, 주형식입니다. 네, 한편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감독인 백지선 감독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단일팀
해법은 우리가 스스로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는 정부와 우리 여자 선수 그리고 한국 국민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스하키 대표팀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백지선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도 22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핫 이슈로 떠오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앞서 먼저 단일팀에 대해 말문을 연 백 감독은 이슈가 무엇이든 세라 머리 감독과 힘을 합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감독은 남녀 대표팀 총괄 디렉터이며 여자 대표팀 세라 머리 감독을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에 직접 추천했습니다. 백 감독입니다. 머리 감독과는 항상 많은 대화를 나눠요. 그는 팀에 대한 장악력을 갖춘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저하고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만 여자 대표팀에 대한 전권은 머리 감독에게 있습니다. 그가 충분히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 감독은 남자 대표팀의 목표가 금메달이란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백 감독입니다. 지기 위해 준비할 거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고자 하며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2014년 10월부터 호흡을 맞춘 대표팀은 지난 18일 25명의 최종 엔트리를 확정했습니다. 19일부터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캠프를 열어 결속력을 다진 뒤 22일 진천 선수촌에 다시 입촌해 마지막 마무리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30일까지 훈련을 마무리한 다음 2월 초 인천과 안양에서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 러시아와 총 4차례 평가전을 치릅니다. 한국 남자 대표팀은 세계 1위인 캐나다를 비롯해 체코, 스위스와 본선 A조에 속했습니다. 15일 체코와의 첫 대결을 시작으로 17일 스위스, 18일 캐나다와 맞붙습니다. 백 감독과 함께 미디어데이에 참가한 캐나다 출신 수문장 맷 달턴은 나를 비롯한 귀화 선수들은 많은 시간을 헌신했고 노력했다며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걸 알지만 우리도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고 우리를 한 명의 대한민국 선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표팀엔 귀화 선수가 7명 있습니다. 달턴 외에도 알렉스 플란트, 에릭 리건, 브라이언 영, 브락 라던스키, 마이크 테스트위드, 마이클 스위프트가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얼음판에 나섭니다. 대표팀 주장 박우상도 귀화 선수들의 장비를 보면 항상 태극기가 붙어 있고 애국가를 흥얼거리고 좋아한다며 선지 해장국까지 먹는 모습에 한국 사람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호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권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의 가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주헌 엄보은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2일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서울 성북구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을 재직 중이던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1억여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해온 국정원 특활비와는 다소 갈래가 다릅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억 원,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이 1억 원,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이 5천만 원을 국정원에서 받아 사용한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은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국정원 직원을 통해 직접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모경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의원 측근인 김모 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이 전 의원을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부회장 및 육선 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최고 실세로 거론됐습니다. 모든 일은 형님을 통한다는 뜻의 만사형통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전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저축은행 로비 사건 때 솔로몬 저축은행 측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구속돼 1년 2개월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포스코가 자신의 측근들에게 20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양쪽 눈이 모두 사실상 실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번 구속 중 왼쪽 눈을 실명했고 지금은 둘 다 보이지 않는데 검찰이 너무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전 의원까지 국정원 특활비 사건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을 겨누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전달받았다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서서히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보좌했던 장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대질신문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방미를 앞둔 2011년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장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가 전달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양갈래로 수사 중인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은 씨가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의 회장입니다. 검찰이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조성 의혹, 실소유주 의혹을 조사하려면 이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윤주헌, 엄보원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KBS 3의 날씨를 알려주는 코너, 바로 활개치는 요즘 날씨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의 날씨를 김효인 기자가 전해줍니다.
미세먼지 공습이 그치자 동장군이 찾아온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23일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로 예상돼 온종일 영하권에 들 전망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 충북 충주는 영하 12도 등으로 예보돼 22일보다 섭씨 10도 안팎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한파는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대기 흐름이 원활해져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라도와 충남 등지에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간지방과 울릉도, 독도 5에서 20cm, 전라도 서해안은 2에서 7cm, 충남 서해안과 전라 내륙지방은 1에서 5cm 등입니다.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인입니다. 네, KBS3 라디오 방송 뉴스 활개치는 기자들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제1기 2호 뉴스 여기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생철이었습니다. KBS3